제가 아버님 오신 거에 그렇게 반가웠던 건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때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둘이서 키워야 되죠.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여보 둘이 키워야 된대 라고 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뭐 어쩌라고. 난 집에 있지도 않잖아. 애들은 나 싫어하거든. 이러면서 안 키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하반기에 또 기회가 주전되면 아버님만 오십시오. 제가 저녁이라도 할 테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가 되지 않으면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아이들은 신뢰를 잃어가요. 부모한테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어머니들께서. 뭘 그런 것까지 시키고 그래. 그거 지금 해야 돼? 얼만데? 그리고 어머니들도 아십니다. 그 질문이 나올 걸 아시죠? 이게 횟수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총액을 말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들이 그거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얼만큼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설득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들을 우선 모신 건 뭐냐면 엄마가 이기거든요, 나중에. 알았어, 맘대로 해, 당신들 맘대로 해. 그지?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싸우기 싫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근데 같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좀 더 나이를 먹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하러 와서 부모 교육하다 가요. 왜냐면요, 부모 교육 잘 시켜놓으면 애들이 영어 잘해요. 애들이 와서 보면은 아바타예요. 부모가 바로 서 있으면 애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자 이제 단어 외울 시간이야. 너 지난번에도 6개 틀렸잖아. 이번에 2개 이내로 아니기만 해봐. 뭐 협박해서 어떡합니까? 그죠? 자,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뭐 만 나이는 아니지만 가까이 나이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한글 vs 영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전에 우선 아이들이 5살, 6살, 7살의 특징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도 다 키워봤으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고집을 부릴 때 쓰는 언어입니다. 한국말로. 5살. 요 정도에 들어 누웠어요. 아니면 뭔가 부딪히거나 뭔가 이렇게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얌전한 애라면 이렇게 되죠. 거기가 쇼핑몰이건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나와 엄마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돼 있죠. 그거입니다. 그게 될 때까지죠. 그죠?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갔다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5살입니다. 6살은요. 잘 보이나요? 조금 흐리는데? 발전했죠. 발전했어요. 지난번에도 안 된다 했어. 이제 뭐냐면 엄마도 발전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 지난번에 상황이 다르고. 그죠? 이제 뭐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래요. 이제 이게 뭐냐면 계속 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그거 이제 느끼겠죠. 엄마가 어떻게 나를 커트하는가? 뭐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서 가로치고 났잖아요. 한 달 동안 뭘 주장인지 잊어요. 그죠? 그래서 잊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알았어. 그러면 일주일 뒤에 이걸 한다면 사줄게. 그럼 아빠가 사준다면 몰라. 됐어. 그걸로 지나가죠. 어느 순간 아이가 그거를 기억해서 깨닫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얘기 안 합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7살로 가볼까요? 책을 써요. 논문을 씁니다,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애들이 뺑개가 세진다가 아니라요. 언어의 발달을 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5살, 4살은요, 뭐 말할 것도 없고 5살에서 6살 될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케이스를 들었죠. 케이스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y? Why did you make that decision? to regulate?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규제하려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7살은요. 대꾸하기도 싫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진상을 부린다고 쳐볼게요. 요거 말고도 7살이 돼가지고 내가 저거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말이야. 오늘 유치원에서도 애들이 이렇게 됐는데 25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실 걔네한테 내가 뭘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나도 억울하진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막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이야, 가짜지만 대단한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발전시킬 기회를 놓치는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아이가 뭘로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I want to do that. No way! No way! It doesn't make sense!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거 해볼까요? 이거? 얼마나 영어 잘하는지 제가? 엄마 이번이 한다고 안 한 것이 세 번째. It's the third time you ever told me that. It's the third. 그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뭐로 있습니까? 한국어가 많이 발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어가 많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커면 어쨌든 발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머니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자, 영어를 하루에 몇 시간 하면 괜찮아질까요? 영어를 하루에 얼만큼이나 하면 초등학생도 그래요. 얼마나 하면 실력이 늘어날까요? 어느 정도 하면 지금 2학년인데 4학년 정도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영어도 선행이란 말 쓰는 사람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왜 선행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미취학 때는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 갖고도 이렇게 되고 애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끼리 퀴즈 카페를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유심히 보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좀 관심 있으시면. 했는데 뭐 괴롭힌 것 같은데 가가지고 아 그러지 마라고 하면 우리한테 되게 뿌듯하죠. 중재를 할 줄 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재도야 말 잘하지 못하면 못해요.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 말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할 때는 책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가르치면서 올빗해서 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궤도. 이해하는 애가 20% 한국말. 나머지는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한국말 뜻을 몰라서 이게 한글의 발음은 할 줄 아는데 웃기지만 그게 우프다예요 진짜. 너무 슬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재밌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니한테 전해서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해요. 어머니 얘 책 안 읽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기도 알죠. 그런데 그게 평소에 많이 이루어져서 단어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애들이 발전을 하는 게 다 다른 거면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엄마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여유가 없어요. 언제 이렇게 뺑기를 쓰게 됐대? 저거 말하는 거 보게 당도라고. 아주 그냥 개념이 없어. 저 기집애. 저놈 아드님은 저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한글로 오히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애는 너무 순해. 애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첫 돌인데 너무 순해. 자기 혼자 너무 아니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애는 자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름도 잘 안 부르고 반응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인질이 정말 중요하게 봐요. 아기들도 그래요. 여기 보면 동생들도 있잖아요. 동생들 와서 보면요. 애기 이렇게 되고 오면은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하는데 했어 하고 계속 눈빛을 이렇게 마주칩니다. 마주치고 뭔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나 안 하나 이걸 계속 봐요. 왜냐면 그게 앞으로 10년씩 20년을 또 좌우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니한테 친하면은 이제 얘기를 해요. 좀 더 자극을 주세요. 영어 선생이. 아주 오지랖이 그냥. 그런데 그거 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다 자기네들이 조용한 애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상 떠는 애들은 차라리 나은 거예요. 대신 이것이 발전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5살, 6살, 7살 애들 다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파닉스 언제부터 시작해요? 라는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40분 남겨놓고 파닉스 언제 시작해요? 다 다르죠? 뭐 할 때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무슨 단어인지 거북이에요? turtle 이렇게 거북이에요. 거북인데 이거가 이제 어디서 나오면은 5권 이제 파닉스 1, 2, 3, 4, 5가 있는데 5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 URIRER은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근데 모든 것이 발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딱 보면서 자 읽어봐라고 했을 때 이건 이거 그다음에 어떻게요? 이렇게 되는 거는
뭐 하는 것처럼 어떻게 혀 끝에가 해야지. 그럼 어떻게 알바름도 있네. 꼬아야겠다. 어떻게 혀가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발음을 해야 돼요. 몇 가지를 지금 생각했죠? 발음하는데 다시 여쭙니다.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자, 따라하세요. turtle. 진짜 따라하시려고 그랬어, 누군가가? 아니야. 제가 예심을 깜짝 놀랐네요. 좋은 학생들이에요. 자, turtle 하면 집에 와서요. 엄마, 거북이 뭔지 알아? turtle. 파닉스 잘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에 두고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어떤 애가 와서 이거 turtle. 그거 외운 거예요. 통글자로. 통단어로. 한글 통글자 있죠? 한글 통글자는 이렇게 영어하니까 집중력이 확 살아나는데 갑자기? 근데 한글 통글자는 돼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는 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파닉스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이게 가에서 통글자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첫째는 통글자로 했고요. 하승이는 쥐가 이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7살 중반까지 한글 모른다고? 그럼 내비두세요라고 합니다. 그건 아이의 차이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하고 맞아 이런 게 있었지. sweet 했는데 요게 요런 것들은 이 발음인데 좀 길게 sweet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거는 swat 이렇게 해서 발음하는 거를 통글자로 하지 않고 자기가 계산을 해서 조합을 해서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게 파닉스거든요. 근데 그게 책이 5권이에요. 예외는 얼마나 많게요? 100% 중에서 80%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예외예요. 다 배워놨더니 미안해 이거는 I입니다. Light 이렇게 해서 이그흐 했는데 리그흐트라고 했는데 이거 I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미안해 U는 하지마 Guess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야라고 하는데 그게 이건 또 뭐야가 5권을 제대로 한 애들은 U 발음이 가끔 그렇게 사이런스가 되는 경우가 있군요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더 알았는데 나머지 예외 발음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돼야지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집안일이 5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끝내놓으신 어머니들은 밤 9시 반에 1가지가 여유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가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스트레스 쌓이는데 애가 놀고 있어. 치카 안 해! 자기가 안 해놓고. 치카 안 했다가 옆에서 핸드폰 보는 남편한테 가죠. 넌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는 게 파닉스예요. 왜냐면 7살 끝날 때 8살 될 때야 저는 받아들이는데 왜냐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때 가서야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애들이 더 뭐냐면 그때 가면 그럼 이거 예외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고력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그거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예외입니까? 예외라는 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아니라. 한국말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돼 있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살짝 여쭤봤어요. 영어 수업이 어때요? 원어민 선생님이 안 계셔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일까요? 가끔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자기 애한테 말하는 것도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평생 한국말 써왔는데. 근데 애들이 원어민 선생님이 Okay, guys, listen up! 이렇게 해가지고 So we are talking about the long vowel 이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지금 파니스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승이가 막 at the cat 뭐 해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막 해봤어요. 그러면 up는 애들이 팝 이럽니다. 그럼 이거 못하는 6살은 보다는 하승이가 영어 더 잘하는 거네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저는 7살 마지막에 자 이것은 ABC가 아니라 에브크드 F그 이저 컬러야. 뭐라고요? 네가 작년에 다 배웠던 거야. 뭐라고요? 모르죠. 한 달 지나면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남아있는 건 뭐냐면 계속 그냥 주입하는 겁니다. 주입. 주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러시아에 가서 2달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 들으신 적 있어요, 혹시? 인사는 지트라스 브이츠, 스파시바,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거 아니에요.
땡큐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갖고요.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던데 그냥 그거를 외우는 건 할 수 있어요. 저도 일본말 되게 잘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일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쓸 줄도 몰라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못 쓸 줄 몰라요. 근데 그냥 오나카가 쏘이다. 아, 배고프다래요. 이따가 기마스 누구나 알죠? 고치소설 외웠는데 그거는 그냥 근데 또 지나가면 까먹어요. 저도 까먹어요. 정말로 인식이 되는 성인 때 다 썼는데도 까먹어요. 얘들은요. 오늘 아침에 9살 된 저희 첫째한테 아까 그 사촌 형 있었죠? 나이 많으신, 그죠? 그분 사진 있잖아요. 얘가 어디, 누구야? 1월 1일로 봤어요. 올해. 9살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이모,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 본 것 같은데? 6개월 지나니까. 왜냐면 평소에 계속 보는 게 아니니까. 자극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억지로 넣는 건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5살, 6살, 7살은요, 그냥 잠깐 멈춰더라도 안 됩니다. 그럼 영어 수업 왜 해요? IOS에서. 근데 진짜 능력이 있으세요, 선생님이. 6살이 이걸 한다고? 와, 대단한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IOS에서 영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가장 큰,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목표는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마지막에, 자, 다시 미안하지만, 그럼 애들이 다 그래요. 제가 2년 동안 배웠는데, 에? under, 이런 것도 읽을 줄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요? 자, 에브크드, 이저컬러, 에프그, 문을 앞에 코러스, 어브웍스, 워이어즈. 외워볼래? 그러면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다시 다 까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았던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부스트가 당연히 붙습니다. 학업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의 머리나 성취도보다는 좋아하는 멘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모르시겠지만, 플라이 위드 파파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해요. 진짜요. 어머니,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 유명한데, 아니, 바로 앞에 있는 구단지 어머니들도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랑 맨날 만나시면. 근데 되게 유명한데, 유명한 게 뭐로 유명하냐면, 애들이 재밌대요. 재밌대요. 재미있는 선생님이 맨날 같이 놀 거 아니에요. 노는데 엄청 무섭대요. 엄청 무서운데 화를 냈을 때 그거를 너 이거 안 돼! 그런다면 어떡해요? 또 미친 사람처럼 해볼까? 이러면은 애들은 옆에 애들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무섭게 하더라도. 근데 얘도 다 끝나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오케이 내가 잘못했은 줄 알고 그럼 얘기 끝. 이러면 선생님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게 돼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그게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진짜로 이게 되는 거. 근데 그게 베이스가 뭐예요? 선생님 저 IOS에서 배웠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나 더? 그런데 한국 책도 많이 읽고 엄마랑 얘기도 많이 했어. 아빠랑도 얘기 많이 하고 얘는 I'm ready. All set.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번 수업 듣는 그 수업이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 아이가 몇 개 학원들 있잖아요. 대형 학원들. 우리 아이가 여기 다니는데 여기 다니는데 여기 다니는데 1년 지나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네요. Turtle 읽을 줄 아는데 브라이드 그 전 책에 있는 신부를 못 읽네요. 매지기를 못해서 어떡하죠? 1학년 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이 아쉬움을 자 여기 구멍이 나 있지? 다시 메꿔야 돼 라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야 얘들은 그 다음에 할 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내놨으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가 저는 7살 11월 달이 제일 빠르다고 봐요. 7살 11월 달은 평균적으로 한글을 대부분 알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읽기 독립. 엄마랑 친하면 친할수록 더 읽기 독립이 안 돼요. 잘. 읽기 독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EBS에서 보고 문해력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와이프한테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국어 선생이니까 와이프 통해서도요, 그렇게 막 전교 1등 하는 애들 쟤는 어떻게 키웠을까? 저희도 9살이 첫 애잖아요. 그럼 저도 그러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많이 해봤지만, 진짜 직접적인 부모로서는 초보 부모라고요. 그러면 저 애는 어떻게 키웠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쟤는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반에서 자습 시간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더 하자라고 하는, 티칭 어시스턴트니까 조교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키웠어요? 하고 상담할 때 와이프가 물어봤대요.
학교 선생님이 엄마한테 우리 애가 어떤가요? 어머니,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애는요, 몇 살 때부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계획이 없으셨나요? 아까 막 땡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얘기고요.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근본이 제대로 돼 있다는 겁니다. 걔네 책을 먼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영어가 더 늦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카패시티라고 해서 용량 있잖아요. 그게 커진 만큼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많이 되는 거. 그죠? 우선순위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둘째나 셋째 이렇게 하고 또는 예전에 영어 유치원에 보내셨거나 지금 영어 유치원 보내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그죠? 영어 유치원은요. 하루에 8시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에 보냈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예요? 발음이 좋아요. 원어민한테 카피하잖아요. 발음이 좋아요. 근데 동시에 안 좋은 거는요. 저렇게 외운 것만 좋아요. 그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도 그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이미 보내는데 어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좀 이렇게 더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남들보다 2배, 3배 집에 와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뭘 노력해야 돼요? 우리말 잘하기로. 뭘 위해서? 나중에 배우는 모든 지식을 위해서. 영어뿐만이 아니라요. 수학, 사회, 과학, 역사 모든 것이요. 자기가 받아들인 게 다릅니다. 다르면 제가 중학교 때도 이렇게 고등학교도 요즘 내신 기간이거든요. 걔네들이 빠르고 느린 거 말고 빠르고 실수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그 베이스를 갖고 했다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요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남편한테 3가지 미션을 한 번에 주신 적 있으세요? 불가합니다. 여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하나는 없어집니다. 이게 애들은 한계가 있어요.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 그 오각형 있잖아요. 그거 넘어설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이것도 한다? 5, 6, 7세는 그게 안 돼요. 뺑기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그렇게 됩니다. 7살 때는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뺑기보다 훨씬 더 큰 뺑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인성만 붙이면 됩니다. 뭐야? 잘 들어주고 말해줬더니 오케이, next time. 저는 첫째한테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와이프랑. 공부를 뭘 더 잘했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요. 이해하고, 그래, 그럼 그 다음에 하지. 하고 원스텝. 대신 제가 했던 거 뭐냐면, 와이프가 기억 못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 아빠 그거 사준다고 그랬잖아. 지금이 그 순간이야. 갑시다. 라고 하거든요. 와이프는, 아유, 뭐 그것도 또 사줘. 아니, 약속한 겁니다. 애가 기억할까 못 할까요? 그 순간에 기억 못해요. 내가 그랬다고? 이게 무슨 은혜인가? 막 이러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게 되면 나중에 애한테 그래요. 아빠가 거짓말한 적 있어 없어? 그러면 애들이 있지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숨겨놓고서 숨겼다고 막 이러고 말이야. 그런 거 말고 진지하게 얘기한 거는 말합니다. 확실하게.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번에 시험 100점 5번 연속 사주면 뭘 사줄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랬다가는 대학 갈 때 집을 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했지. 그래 단어 100점 맞았으니까 내가 시계 사줄게. 그럼 다음에 빵점 맞으면 시계를 뺏을 수도 있어야 돼요. 못하잖아요. 어쨌든 그게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애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렇게 갔다 그냥 그래요. 저는 아이하고 이렇게 갔다가도 여기 자동차가 있네? 사줄까? 그럼 애들 뭐요? 네가 할 일을 잘하잖아 평소에. 아이는요. 하나에 목매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하게 돼요. 컴펜세이션이라는 그런 보상이라는 게 하나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것도 안 돼요. 길바닥에서 울잖아요? 창피해도 참으세요. 정말로. 그러면 알파벳을 하면서 뭐 이거 파닉스 배우면서도 어려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학원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다 저처럼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다 다르죠 또?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애는 영어 책을 한 달에 10권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애는 한 달에 한글 책은 30권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만큼 넓어진 거를 영어를 한국말로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이 생겨요. 영어 책 많이 읽는다고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한글 책으로 좀 더 아이가 스트러글하게 만들어서요. 계속 엄마한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아빠한테 이게 안 돼. 뭘까? 왜 책에 이런 게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를 언어로 해야 됩니다.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 영화제 할 때 뭐 통역하던 애들 본 적 있죠? 감독 옆에서 하는 여자애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아이가 공군 중위인데 이제 정부에서 브리핑할 때 옆에서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천안함이었나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통역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영어 잘합니다. 발음도 괜찮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걔네들은 영어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서 한 애들이에요. 왜냐면 원어민은 아니거든요. 알죠? 뭐 살다 보면 알잖아요. 원어민은 아니라서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정말로 받아들였어요. 아까 그 토론 전문가 그런 애들 있었죠? 이게 되는 애들은 그것만대로 이렇게 돼요. 저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스피킹 수업을 언제 하실 건가요?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스피킹 수업을 잘하는 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좋아야죠. 토론 나와가지고 I was very happy. Thank you. 어떻게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 7살 때까지의 그 영어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정말로 제대로 배우면 3, 4년 때는 한 달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다면 발음은 좋아야겠죠?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어린 나이에 배워야 스피킹이 괜찮지 않을까? 발음이? 혀가 살아있으니까? 혀가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발음이 좋은 거는 아이들 때 발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 때 편견 없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1살, 12살, 3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발음이 나쁠까요? 아니요. 원어민처럼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이 왜 원어민이에요? R 보는 순간 혀 끝에가 목젖에 바라보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는 이유는 혀 모양, 입술 모양을 제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한국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건 공통적으로 입술과 혀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들었기 때문이죠. 미국 애들은 그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은 집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다 쓰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영어 혹시 잘하세요? 집에서 남편이랑 영어로 싸울 수 있어요? 왔다! 뭐 이럴까요? 이거 빡!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의 생활이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해보자면은 학원에서 오랫동안 배워봤자 금방 그도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발음을 그렇게 파닉스를 제대로 배우면 발음을 잘하겠죠? 발음을 잘하면 그 다음에 정말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데 4학년, 5학년 때 그러면 니네들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단문하고 중문, 복문 기억나세요 혹시? 중문, 복문은 문장이 두 개가 합친 겁니다.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에서 and, but, 그래서 that, which 해가지고 부사 접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장에 결합된 거, 그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가지고 아래한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다잖아요.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발음이 잘 된 애들이에요. 파니셀 발음이 잘 된 애들이 그 내용을 갖고 말하면 스피킹이 완성이 됩니다. 주말에 방학 근린공원이 아니라 에버랜드를 가야 되는 것을 주장하시오. 라는 걸 말할 수 있을 때 영어로 스피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요? Do you know how much it is to get into the Everland for admission tickets?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되면 스피킹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발음 좋고 내용이 좋다? 어머, 다 됐네요, 스피킹.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아까 영어 유치원 말씀드렸죠. 거기를 보내든 안 보내든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 안 다니까 알겠으니까 괜찮겠네. 아니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지, 뭐. 똑같잖아요.
대신 아이들이 여아이씨가 그러면 조금 더 유리한 건 뭐냐면 지금 어머니들은 여기를 보내시면서 걱정한 게 뭐냐면 저기서는 그렇게 영어를 주로 쓰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애는 여기 IYC 해가지고 인라인 타고 있네, 수영하고 있네, 노란 옷 입고 병아리네 뭐 이러잖아요. 왜 반대로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 애가 저희 가서 얘기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는 여기서 인라인 타면서 선생님 여기 발목이 꺾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거고 아이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실행하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요. 아니 잠깐만 제가 만약에 이제 7월달 뭐 12월 11월에 한다 그러면 지금 7살 어머니들도 6개월 남았고요. 시기를 그렇게 잡는다 치면 그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어머니들은 뭘 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애를 한국어 정말 말 잘하는 애로 만들고 우리 애를 책을 좋아해서 읽고 나서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하는 애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갖고? Korean. 한국어. 그러면 나중에 역사가 요번에 챕터가 3개인데 중3 애들 막 어떡해 엄마 6과목을 본다는데 그럼 저는 보면서 고등학생은 5일 동안 봐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그 양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문해력이에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걔네들은 국어, 수학,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도 다 포함해서 잘해요. 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자 영어와 수학 어느 게 분별력이 있을까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있을 때 가장 변별력 있는 거는 국어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요즘 수학 문제 초등학교 확 보면 돼. 수학 문제가 줄이 이만큼 있어요. 첫째가 저한테 이게 뭐 하라는 거야? 근데 사실 말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걸 못하면 애들한테 영어가 뭔 상관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쓸모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도 확실히 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10몇 년 전부터 와이프한테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큰일 났어. 중학교 애들이 문제를 못 읽어서 문제를 못 풀어. 읽었는데 글자 소리 낼 줄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 못 풀어.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위해서 영어는 한글 다 된 다음에 시작하면 3배, 4배 빠르고 정확하고 응용을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듣고 가서 또 카페 가서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아니래. 이게 자기야 120만 원 내는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 애가 되게 밝아졌어. 뭐해졌어. 우리 애가 있잖아요. 그럼 맞아. 원장님은 지혜니까 잘 키우겠지. 저한테도 막 그러겠죠. 지는 막 할 말대로 막 다 하고. 아니요. 제 애를 그렇게 키운다니까요. 진짜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어떻게 기억해요? 아파 죽겠는데. 기억하세요? 근데 처음 얼굴 봤을 때? 아 진짜요? 예, 남편분들은요. 저는 근데 애가 이렇게 불어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딸이라며요! 이랬어요. 딸이라며! 더 충격적인 건 절 닮았어요. 이거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수술을 했었거든요, 걔는. 머리가 또 커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4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뒤집기 한다고 뒤집 하죠? 그죠? 근데 그거 전에 누워있다가 뭐 이제 옹알이도 하다가 엄마든 아빠든 뭔가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이거는 엄마라고 한 거야. 아빠라고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는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 표정을. 그리고 뒤집었을 때, 뒤집었어! 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이 깰 거를 모르고 계속 뒤집다가 잠이 깰 걸 모르고 좋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빠른 애들은 10개월, 12개월에 잡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자, A 입장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애기인데 이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엉덩이 흔들면서 좋아합니다. 웃어요. 이야, 이게 기쁨을 주는 거라. 왜? 엄마 아빠가 전부니까. 그죠? 돌 지나서 걸으면 짱이죠? 그 다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들었어? 와우! 그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이거 뭐야? 손대. 남의 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아이는 말하는 걸로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자기가 일어났는데 칭찬 엄청 받았고, 말했는데 칭찬 엄청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없어지고, 만지지 마! 올라가지 마! 아우, 왜 쏟았어? 아기 때 쏟으면요. 괜찮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2살, 3살. 그만 좀 돌아다녀! 라고 하면서 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처럼 나타난 칭찬받을 툴. 애플. 난리 납니다. 그때 엄마 아빠의 표정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과가 뭐라고? 10번씩 물어보죠. 그랬다가 bear, 애플, 와우!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걸어도, 뛰어도, 엄마 아빠 보고 웃어도 아무것도 칭찬받을 게 없어. 예전하고 달라. 당신 변했어. 아이가 느끼는 겁니다. 당신 변했어.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영어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외우기 시작해요.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애가 닥치는 대로 외우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도요, 첫째도요, 4살쯤에 둥지를 보면서 nest, bird, seal. 6살 때. 이게 뭐야? 그거 있죠? 붙여놓는 거 있잖아. 가나다라, ABCD, 나오죠? 요요도 보신 적 있죠? Y에서. 나오잖아요?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달 지나니까. 너무 좋았던 3살 때, 4살 때 그 좋았던 기억이 어떻게 돼요? 6, 7살 때. 오늘 배운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오늘 영어 수업 안 했어? 근데 그게 수영하잖아요? 수영을 했을 때 참관 수업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수영했을 때 애가 이렇게 못한다고. 혹시 어머니 그날 집에 와서 너는 맨날 배운다는 게 수영을 그따구로밖에 안 하냐? 괜찮아. 나중에 더 할 수 있어. 더 잘하면 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왜 영어에는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너무 힘들어요. 극단적으로 오버해서 말하면 학대당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영어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내일도 단어 시험을 봐야 되고 내일도 숙제를 해야 되고 써야 되고 내 손목을 아프게 하고 내 눈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툴이 돼버린 겁니다. 적어도 걷고 적어도 움직이고 말하는 걸로 비난은 안 받았죠. 이제 영어는 비난까지 받기 시작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넌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니? 인신공격. 네 아빠니 네 엄마니 서로 막 똑같은데. 똑같아. 아이가 영어를 즐거우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우면 자기가 더 하겠죠. 더 하면 잘하겠죠.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전화해서 숙제 안 했대요. 이리 와봐. 영어학원 다니고 싶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숙제 안 한 것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쉬는 시간 없어 너는. 해. 그리고 시간 하잖아요? 그 2분 남았잖아요? 그럼 개손을 잡고 가서 같이 놀아요, 제가. 확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것만. 너는 숙제도 안 하고. 그게 아니죠. 했으면 한 거잖아요. 뭐가 바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애들 혼내기보다는 엄마들을 혼내요. 어머니 주말에 많이 바쁘셨나요? 이제 큰일 났죠, 이거. 제 전화 오면은 무슨 데스노트처럼,